반갑습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이병준입니다. 내가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배우자 선택의 메커니즘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의식적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적 차원, 반사적 차원에서의 배우자 선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H씨의 사례를 통해서 남자의 연약하고 유순하고 착하고 이런 남자의 엄마가 되어주기를 위해서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H씨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H씨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은 그 솔루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좋은 점을 활용하자는 자원입니다. H씨가 맡았던 그 역할은 가족 역할 속에서 대리 부모 또 부모님의 관계에서는 대리 배우자 역할까지 들어있는데요. 어린 시절을 포기하고 바로 어른이 되었던, 그래서 어린 시절은 없고 어른으로서만 살아왔던 그런 점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은 없고 또 어른으로서의 기능만 잘 수행을 하지만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어릴 때부터 어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또래 사람들보다 그 젊은 대의 나이 비슷한 그 또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차분하고 호들갑 떨지 않고 냉정한 이성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남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영역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만 되지 않고 그 어린 시절에 어른이 빨리 됐던 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린 아이가 되어보는 겁니다. 너무 일찍 어른 되었다. 이 말은 어린 애로부터 돌봄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가 어른이 되어서 도리어 돌보는 주체가 되고 사랑을 주는 주체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분은 그래서 어린 시절이 통째로 상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을 잃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돼보는, 즉 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이 체험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린 아이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방성과 자발성과 창의성입니다. 마치 아이들은 계획도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기분 좋게 그렇게 아이들이 논다고 할 때 놀기 싫다고 말하는 애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놀 때는 자발적으로 놀고 창의적으로 놀고 누구와 더불어 노는 이게 아이들의 특성인데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기능만 해왔던, 그래서 외출을 가거나 휴가를 가면 본인이 계획을 다 짜고 모든 일정에서 경비까지 지출까지 다 도맡아서 했던 그런 차원이었는데요. 자, 이제는 물론 아이들도 조금 커서 여유가 생겼다는 장점도 있고 이제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여행을 해봅니다. 예고도 없이 뜬금없이 그냥 무작정 출발도 해보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일단 출발을 하고 가면서 끌리는 대로 이렇게 가보고 가다가 좋은 경치가 있거나 뭐 맛집이 보이거나 그러면 그냥 멈춰서 오고 그래서 들어가 보고 계획에 의하지 않는 그냥 그 즉흥적인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해봅니다. 무작정 떠나기도 해보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또 음식도 고전적이고 정형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또 어디 놀러 가면 이 추억의 장소 그런 곳에서 그 추억의 불량식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주 예전에 문구점 앞에는 우리가 왜 그걸 불량식품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아주 달달한 그런 그 과자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 먹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그 달달함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죠. 아마 그래서 그걸 색소가 들어가고 단 것이 많아서 불량식품이라고 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식품 사 먹는 재미, 그 군것질하는 재미가 꽤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 그런 추억의 불량식품 이런 이름을 달고 파는 곳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서 먹어봅니다. 입에다 넣고 그거를 뜯으면서 혹은 빨면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해보고 어린 시절에 못 해본 것들을 재경험을 하지요.
자, 그래서 어린 아이로서의 어떤 원초적인 욕망들을 외면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접촉을 시켜주는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남편을 돕습니다. 자, 남편을 돕는데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을, 그 특성을 그대로 인정을 하자. 자, 남편은 되게 여리고 부드럽고 유순하고 어떤 조직의 어떤 그 카리스마 같은 그런 것들을 못 견디고 싹싹하고 친절하다는 말은 부침성도 좋다는 말이 됩니다. 거절을 못하는 이 습성은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즉각 행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남편은 하던 어떤 직위 체제가 만들어진 그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제가 노인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들과 관계하는 부분에서 이 남편 특유의 기질과 그런 표정과 삶의 태도가 그분들하고 너무 잘 매칭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음주 횟수도 줄어들고 책임감이 늘어나면서 그 일을 보다 능숙하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성격에 맞는 일을 맞춰주었더니 그 속에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감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요. 정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yes와 no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즉 표현하기입니다. 거절할 자리에 거절하고 각자의 일들은 각자에게 맡겨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시집 오기 전에 원 가정의 문제는 나는 이미 시집을 왔고 내가 꾸린 가정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식구들이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정엄마가 하소연을 해와도 때로는 거절하고 친정아버지가 뭔가 부탁을 해와도 때로는 거절하고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면 둘만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이혼하니 많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남동생도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냉정하게 끊습니다. 다만 그렇게 박절하게 끊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부 상담 전문가를 연결해 주어서 누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부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접촉을 하고 제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본인은 그 문제라는 덩어리에서 살짝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yes 할 때 yes를 말하고 no를 말할 때 no를 말하는 것은 삶의 큰 기술이고 또 그렇게 해야 가족 각자의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역발상을 실행하자라고 했는데요. 사실 H씨의 남편은 강박증이 있었다고 그랬죠. 혀처까지 메리아스까지 다려서 입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깔끔증을 떨어대는 이 깔끔을 가진 이 남자를 오히려 역이용을 합니다. 집안의 모든 청소와 이런 관계된 것들은 다 남편에게 일임을 합니다. 왜? 깔끔을 떨어대는 사람이니까 기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기준치가 높은 사람이 그걸 관리 감독하는 게 맞다 해서 모든 결정권을 남편에게도 줍니다. 단 빨래를 하는 것 자체, 빨랫감을 모으고 세탁을 하고 널고 말리는 그 작업은 아내가 감당을 하는데 그 이후에 각자의 빨래를 개키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각을 맞추고 각자에게 분산시키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청소를 하면 청소를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것들은 남편으로부터 일임을 다 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요. 그것도 역시 역할을 부여받은 남편은 그 특유의 깔끔함 때문에 온 집안이 빛이 반짝반짝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요. 노인재가 관련된 일에서도 자, 거기는 청결이 아주 이걸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청결하지 못한 사무실이나 그런 환경들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이 센터는 남편의 그 깔끔함 때문에 그 강박성 덕분에 진짜 먼지 하나 없는 상태가 돼 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정리정돈이 잘 되고 있구나, 청소가 완벽하구나, 환경적으로 참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도리어 신뢰감을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걸림돌이 되었던 수많은 요소이지만 그거를 전환을 시켰더니 역발상을 했더니 디딤돌로 바꿀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안의 사용 설명서를 다루면서 자,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온 이성을 동원해야 됩니다. 따질 건 따지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점검할 건 점검하고 뭐 성격 검사도 해보고 기질도 알아보고 가정 환경도 알아보고 성품도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것들을
다 알아봐야 됩니다. 가끔씩 나는 딱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결혼은 딱 하나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봐야 되고, 자,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결혼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의 성격, 환경, 또 나타나는 문제들도 냉정하게 문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까를 고민하고 내 능력이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가는 게 지혜입니다. 묘하게도 결혼의 행복은 당사자가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서도 행복의 조건이겠지만 때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가 있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삶의 차원이 높아지는 삶의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는 게 문제지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되는 어떤 통로로 찾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문제를 즉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삶의 연금술사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